한화 이글스의 2025 시즌은 그야말로 대단했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마 한국 시리즈까지 진출할 거라고는 한화 이글스 팬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을 텐데요. 폰세 와이스의 등장과 함께 그야말로 어린 선수들의 이 리빌딩 과정을 거치면서 문현빈도 등장했고 정우주도 등장했고 너무나 훌륭한 선수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한국 시리즈까지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26 시즌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백호와 페라자의 영입이죠. 타격을 화끈하게 해서 그야말로 다이너마이트 타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한국 시리즈 진출까지 노리고 있는 이 한화 이글스에 정말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중견수 수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왔는데요. 이제 최근에 소식에 따르면 이 뭐 배정대 선수와의 트레이드가 있어야 한다, 뭐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상대방도 이걸 알죠. 한화 이글스 딱 들여다보면은 중견수가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선수를 요구하죠. 뭐 정우주 선수를 요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실제로 트레이드 10번을 문의하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상대 팀은 정우주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죠. 정우주를 주는 거는. 그러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26 시즌 한화 이글스는 그냥 기존 멤버들로 중견수를 그냥 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얼마나 이 데이터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그런 영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가 오늘도 나오고 이제 계속 나올 거예요. 페라자 강백호로 타선을 해결했지만 외야 수비가 고민이다. 즉정감 아기 독수리 오재원의 성장을 믿는다. 그래서 한화 이글스 팬들은 이제는 희망을 돌리고 있죠. 이 오재원이 바로 즉시 전력감으로 한화의 중견수 고민을 바로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실제로 기대해야만 하죠. 자, 19년 만에 한국 시리즈 감격을 맛봤어요. 하지만 이제 아쉽게 우승을 하지 못했고 타선이 아쉬워서 이번 시리즈 한화 이글스는 컨셉 확실하죠. 강백호, 페라자, 노시환, 최은성, 문현빈, 다이너마이트 타선 구축 이걸로 이제 화끈하게 한번 점수를 내보겠다 이런 느낌이죠. 사실 최고의 불펜은 최강의 공격이다라는 말도 제가 요새 밀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문현빈이 그야말로 국가대표급 타자가 됐죠. 그래서 내년 시즌 정말 대단할 텐데요. 그런데 이 페라자 선수가 뭐 일단 24시즌에서 뛰었고 25시즌 마이너리그에서 화끈한 공격과 뭐 발전된 수비를 보여줬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수비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믿고 맡길 만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는 거지 막 수비를 기가 막히게 하는 그 정도 레벨은 아닐 거란 말이죠. 거기에 문현빈 선수도 공격은 뛰어나지만 수비는 아직 어렵단 말이죠. 게다가 강백호 또한 외야수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즉 1루 또한 가능하지만 최은성이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면은 강백호가 1루 아니면 외야, 어쨌든 지명으로 나간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게 정말 얼마나 심각한지 스탯으로 보시면은 되게 재밌을 겁니다. 어쨌든 김경문 감독님도 스프링 캠프에서 강백호의 활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어요. 그렇기에 이들과 함께 호흡할 외야수 한 명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죠. 누구냐? 중견수. 그러니까 이 좌익수의 문현빈 그리고 우익수의 페라자, 뭐 강백호, 다른 선수들 수비를 커버해야 되는 이 중견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2025년 한화의 중견수는 외국인이 2명이었죠. 이진영과 이원석이 있지만 주전 중견수로 평가하기엔 어렵다. 그러면서 신인 선수가 당당히 도전장을 내민다. 유신고 출신 오재원이다. 그래서 올해 고교리그 30경기에 출전해 4할 3푼 8리, OPS가 무려 1.195의 성적을 올린 뒤 전체 3순위로 한화의 지명을 받고 계약금 2억 7천만 원을 손에 넣었죠. 그러면서 뭐 이런 퓨처스 스타 대상이 있었는데 뭐 야구 부분 스타생을 수상했어요. 아마추어 외야수 중 최상이다. 다부진 체격에 공수주의 자질이 뛰어난 센터라인 자원으로 즉시 전력감이다. 뭐 이렇게 선구안과 컨택 능력도 좋다. 타구 판단 능력도 수준급이다. 그러면서 오재원 또한 당장 1군에서도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냈어요. 장점인 스피드나 수비 범위에서 같은 부분에서 워낙 자신이 있다. 하루빨리 야구장에서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의 필요한 부분에 정확히 부합하는 발언이죠. 타격에서 다소 아쉽더라도 수비에서 페라자, 문현빈, 강백호의 부담을 덜어줄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 많은 기회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2의 문현빈을 노리고 있어요. 오재원은 신인왕도 하고 싶지만 그거는 내가 아무리 잘해도 더 잘하는 선수들이 나오면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신인 100안타를 해보고 싶다. 현빈이 형이 신인 100안타 치는 걸 봤는데 꼭 그걸 해보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죠. 자, 실제로 하나이글스가 최은성 선수도 1.4인데 이게 수비에서 다 까먹었어요. 여기에 우익수는 이진영이 있고 이도윤 선수, 황영목 선수의 이루수가 약점이고 중견수가 약점이라 외국인 타자를 여기에 넣었었죠. 그런데 외국인 타자를 교체한 이유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문현빈 선수 요 자리 이제 그냥 붙박이 고정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면서 마운드 희생하고 다이너마이트 타선 부활 선언, 그리고 중견수 트레이드 할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중견수 트레이드가 거의 불가능하다. 개막전 중견수 여기 있다. 오재원 선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24시즌에 페라자 선수가 요 타율 2할 7푼 5리, 그리고 OPS가 0.850, 그리고 WRC 플러스가 116.7, 20 몇 개 홈런, 그러니까 30개 홈런까지 바라면서 페라자를 영입했다고 봐야겠죠. 하나의 그 당시 공격은 리그 9위였고 키움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았고 이때도 수비가 엉망이었죠. 그리고 25시즌에 하나는 공격 WAR이 이제 6위예요. 기아의 5위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도 수비가 어느 정도는 안정화됐어요. 그런데 문현빈 선수의 디펜스 WAR이 마이너스 0.69입니다. 타격은 끝내주는데 리베라또 교체한 이유는 전 이거 하나라고 봐요. 공격 WAR이 좋은데 디펜스 중견수 WAR이 마이너스 0.47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페라자보다 공격 지표가 좋은데 수비가 중견수에서는 정말 나빴죠. 그리고 어쨌든 홈런 타자 유형은 아니었죠. 근데 홈런을 생각보다 많이 쳤거든요. 어쨌든 교체했어요. 그러면서 이진영 선수가 우익수 자리에서는 수비도 0.57,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366타석을 받아서 WRC 플러스도 113.4. 그래서 되게 좋았는데 플로리얼 선수가 오히려 디펜스 WR은 중견수에서 0.1이었어요. 그러니까 리베라토보다 수비는 좋았고 공격이 안 좋은 게 플로리얼이었죠. 그래서 기록을 같이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무튼 이 중견수 자리가 난리 나고 이진영 자리가 페라자예요. 그런데 여기에 강백호도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견수 수비를 진짜 잘해야 되는 거죠. 이 페라자가 지금 수비가 마이너스죠.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들어와도 수비가 마이너스일 거예요. 근데 OPS가 0.850이죠. 그런데 리베라또 OPS가 0.890이에요. 근데 이 디펜스 WR이 마이너스 0.47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중견수 수비를 사실상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WRC 플러스도 보면은 리베라또가 훨씬 높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WAR도 훨씬 적은 출장인데도 페라자가 2.2, 리베라또가 2, 그리고 플로리얼도 1.78. 그러니까 리베라또가 사실 제일 좋긴 했어요. 그런데 플로리얼은 수비가 됐지만 공격에서 너무 아쉬웠죠. 그러니까 어쨌든 페라자 선수가 25시즌 마이너리그에서 화끈한 공격을 보여줬으니 더 좋은 공격을 할 거를 믿고 데려온 거죠. 실제로 페라자가 그러니까 공격을 정말 잘해야만 이 리베라또 대신에 페라자를 선택한 영입이 정말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어지간한 공격 가지고는 리베라또 중견수 보면서 이 정적을 내줬는데 정말 잘못된 교체가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자 보시면 중견수 수비는 정말 어려워요. 이원석 선수가 수비가 좋아요. 올 시즌 우익수로 뛰면서 디펜스 WAR이 0.66이에요. 그런데 중견수로 뛰었던 시즌에는 디펜스 WAR이 0.17, 0.0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중견수는 이 우익수, 코너 외야수랑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격 지표도 WRC 플러스가 WAR이 다 음수였어요. 60.5, 61.5. 그런데 이진영 선수를 봐도 우익수로 뛰었던 23시즌과 25시즌은 이 WRC 플러스도 109.2, 113.4, WAR도 2.52, 1.99인데 중견수로 뛰었던 24시즌은 갑자기 WRC 플러스가 50.9, WAR이 음수예요. 그만큼 중견수를 뛰는 건 체력 소모도 있어서 타선에서 영향도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자, 하나 이글스의 내부에서도 신인 오재원 선수가 갑자기 풀시즌 중견수를 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게
나는 중견수다 이런 상황이에요. 오재원, 이원석, 이진영 셋이서 해결해야 돼요. 제가 볼 때 배정대 선수가 와도 어차피 이 레벨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솔직히 말해서 26시즌 우승을 노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우승을 노리는 상황은 딱 하나예요. 새로운 외국인 투수들이 폰세 와이스만큼 던지는 거죠. 그 정도면 우승을 노릴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제 생각에는 가을 야구가 목표로 가는데 큰 출혈을 감수하고 트레이드를 한다? 전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 요 하나이글스의 중견 상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년에 하나이글스 이 중견수 자리는 영웅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